자, 뿌릴 때 뭐 돼지농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 안개 분무 해가지고 뭐 뿌리시는데요. 요즘 거기 노즐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좀 끈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희석을 하셔가지고 뿌리시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물로 헹궈주고 그 다음에 에어로 불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됩니다. 안개 분무로 하면은 물만 분사를 하더라도 냄새는 어느 정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좀 포집을 해요. 포집을 하기 때문에 안개 분무 설치가 이제 고온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개 분무는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 증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는데요. 고온기 때에 얼마만큼 시원하게 잘 관리해 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증체율의 차이, 사료 섭취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특히 한우뿐만 아니라 낙농농가들 같은 경우는 일일 섭취량이 떨어져 버리면 유량과 직결되다 보니까 바로 돈이 보이다 보니까 섭취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안개 분무를 사용하면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온도를 그 뿌리는 기간 동안에는 한 4도에서 5도 정도는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고온기 때 많이 사용들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퇴비사에 안개 분무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미생물 넣고 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효시키는, 부숙시키는 그런 농가들도 있으니까 미생물을 환경 개선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농업기술원, 경북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그때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모 사업 해가지고 돼지에다가 안개 분무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게 이제 20년도군요. 20년도인데 제가 19년도, 18년도 요때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었는데 돼지는 왜 그러냐면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습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에어컨이 빨리 돈다든지 습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다른 기능들이 이제 막 가동되다 보니까 꺼려들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노즐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이거 다 조절 가능하다 해서 육성사부터 임신 분만 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했습니다. 자동 구간 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으로는 폐사율은 한 5% 정도 감축되었다. 돼지에도 정말 적용이 잘 되는 건데 한우에도 사용했을 때는 미생물과 같이 썼을 때는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 부분은 젖소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젖소 거를 끓여 드렸는데요. 젖소 농가들은 착유했을 때 나오는 세정수를 정화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불시합니다.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에 이 농가가 통보받은 수치입니다. BOD 81에 뭐 SS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2주간 미생물을 한번 써보자. 앞에 말씀드렸던 육종을 2주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과지를 받기 위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뛰어가가지고 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수치를 받은 겁니다. 받았을 때 이 농가가 검사에 통과를 됐습니다. 첫 번째 1차 했을 때 이제 벌금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왔을 때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주간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에 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모든 수치들이 감소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날짜가 보시면은 제가 언제 했습니까? 19년도 1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때 겨울입니다.
겨울에 2주간 미생물 사용했는데 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켰다는 것은 물론 그 농가가 깨끗하게 좀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효과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비 부숙할 때 쓰는 거 한 100배 비율로 부숙도 검사도 이제 뭐 의무적으로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육종을 사용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미생물이 이렇게 하얗게 피는 것 자체가 방성균입니다. 방성균 자체가 최종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희들도 육종에 방성균이 들어가는데요. 배양하는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오염이 잘 되고요. 잘 안 자라고 그런 이제 유형의 균인데요. 마지막 발효가 됐을 때에 정말 이 퇴비가 발효가 잘 됐습니다.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방성균입니다. 이 방성균을 보고 부숙도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육종을 뿌렸을 때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퇴비에다가 살포를 했을 때 냄새는 한 52%, 가축에 급여했을 때 질병 감소 효과도 한 4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사용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기존의 퇴비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퇴비를 이렇게 쌓아 놓고 미부숙된 상태로 놔 놓는데요. 이렇게 놔 놓으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부숙되지 않습니다. 교반을 해줘야지만이 부숙이 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된 퇴비사를 이제 고안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올렸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다른 인근 지역인데요. 1차적인 것들 여기 놓고 2차적인 거 이쪽 온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반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1, 2, 3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냐면 공기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다 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환기층을 놓고 그 다음에 공기가 계속 불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수준으로 그렇게 발효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면은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지 않고 퇴비사를 정말 이제는 잘 지어야 됩니다. 축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짜투리에 이만큼 허가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요즘은 퇴비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신축하시는 분들은 퇴비사를 이런 개선을 해보시면은 퇴비 발효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빨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서 농가들이 분뇨가 없으면은 나 축산하는데 계속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뇨 처리의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퇴비사도 개선하고 미생물도 뿌려준다면은 부숙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게 이제 에어를 불어서 여기 구멍이 있는데 완개를 넣고 이렇게 퇴비를 올려 놓으면은 부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된 퇴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다시 바닥에다가 환원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발효되고 완전하게 발효되면은 바닥재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발효시키고 이런 반복을 해가지고 톱밥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톱밥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다 발효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류 방식으로 이제 교반을 하는 그런 시설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또 사용할 때 돈분이라든지 이런 액비에도 활용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농가형 단위의 액비를 이제
침전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침전조, 그리고 이제 뭐 폭기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필터링 해서 만들었을 때에 애호박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학 비료량이라든지 노동력 같은 것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래 이 액비에도 이제 돼지 돈분 액비에도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미생물이 강력하게 발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던 돼지에도 이를 사용했을 때 보시면은 온도도 감소되지만 폐사율도 한 5% 정도로 감소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액비를 갖다가 발효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서 실증 시험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요. 그리고 수박에다가도 집어넣었을 때 미생물로 발효했는 액비를 사용해가지고 수박을 제조했을 때 관행적인 재배와 액비 사용, 뭐 미생물 사용했을 때 액비와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했을 때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생물 적용 시에 부숙기간이 45일 정도 단축됐다. 액비에서도 이만큼 부숙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논문도 같이 썼고, 이제 BOD, COD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경북대학교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그룹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발효됐을 때는 이런 성분들, 뭐 아세틱 애시드나 프로피온 애시드, 뷰티릭 애시드 뭐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안 된다. 뭐 토탈 VF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한 13% 정도 이렇게 감소됩니다. 이제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 이런 부분들도 미생물이 다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곰포 사일리지를 말 때에 우리가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매수 사용했을 때 유산 발효를 돕는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베일러 작업을 할 때 미생물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서도 설명됐지, 유산 발효, 이제 젖산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사일리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패 미생물들이 침범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그리고 기호성도 높일 수 있고 풍미도 증진시키는 것이 미생물의 효과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해봤죠. 어느 정도 뭐 품질이 올라가느냐, 기호성이 좋아지느냐, 뭐 향기 물질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회 발표를 했고요. 논문은 지금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포 사일리지가 얼마만큼 이제 젖산균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락틱 애시드 이 부분들이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합니다. 이제 유효한 이제 유산균 자체가 이제 좀 더 젖산균 발효가 더 잘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조사료 이제 작물 포드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연맥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안 나이가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생물을 혼용할 때 이런 통에다가 넣고 희석한 후에 미생물을 베일러로 감습니다. 사일리지, 그 곰포 사일리지를 만들 때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사용했던 물들이 어느 일부분 있는 데다 여기다가 미생물을 넣고 이제 물 넣은 후에 이 부패한 곳에 있는 거를 이제 베일러 작업을 해가지고 미생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하고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을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건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물을 넣고 미생물을 넣어야 됩니다. 100배 희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넣어야지, 이런 오염 물질이 있는 곳에서 그냥 미생물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오염물을 여기 베일러 작업을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사용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한 농가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요즘 한참 볏짚을 말고 있는 시절인데요. 볏짚 작업을 하는데, 농가들은 그냥 무심결에, 무심코 저한테 그냥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생물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시냐? 하니까, 베일러 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뭐 임대사업소나 요 부분이 있으니까, 농민 상담소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먼저 이야기 하시면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농가들은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통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일러 작업할 때 이 통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느냐, 뭐 어떻게 하시느냐 물어보니까 농가는 어떤 대답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베었을 때에, 집초한다고 이렇게 모을 때에 물조리개로 미생물을 다 부어준다, 뿌려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베일러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하신다고. 그분은 정말 이제 좋은 방법으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이 통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미생물을 뿌려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자, 저장하실 때도 물론 미생물을 저희가 저장 기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균수가 감소하느냐, 요거는 균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감소되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균은 예를 들어서 바실러스가 10에 한 8승이다. 그러면 유산균은 한 10에 9승, 10승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긴 많은데 빨리 산성화가 되다 보니까 얘들이 감소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떠냐? 실온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냉장에 있을 때는 어떠냐 봤을 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유효균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기를 가지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좀 농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그냥 봉지를 그냥 차에 놔놓고 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어디 구석에 놔놓고 이렇게 사용하신대.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가져가시자마자 냉장에다가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관을 해 주셔야지 그 안에 들은 것이 미생물이지, 그냥 그렇게 막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그냥 배양액을 사용하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햇볕도 가려주고, 미생물은 무조건 햇볕에 약합니다. 빛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요 안에 햇볕이 안 들도록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는 또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실러스는 포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곰팡이, 방성균 이런 순으로 이제 보관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요거는 작년도에 제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국비 시범 사업으로 사업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실증 시험도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소들은 원래 특이적으로 이제 향에 되게 민감합니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들은 군집 생활을 하고 자연 그대로 있었을 때 그렇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뭐 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신 기간이 되었구나 이런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정 적기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제처럼 페로몬 특이, 이제 숫소 특이 향을 갖다가 이렇게 방향제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사 기둥에다가 걸어 놓았을 때에 걸어 놓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평균 뭐 제기 발정일도 단축되고요, 강하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수태율도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인공수정 1회당 횟수 같은 것도 좀 감소된다. 저는 생각했을 때 정말로 효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약 발정이라든지 둔성 발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제를 달아놨을 때 수소 특이향을 달아놓으면은 강하게 발정옵니다. 그리고 적기를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제 이것만 해도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자체 내 재원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효과 역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미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보통 돼지 같은 경우 이렇게 암컷만 쫙 있을 때에 이제 노말한 타입이라고 생각되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이라 생각되면은 이제 그냥 몇 마리만 딱 있는 거는 이제 발정 오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다. 뭐 여기는 28주 정도 되면 32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사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우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몇 마리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우사칸을, 번식우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칸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10마리 정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발정 올 때의 효과. 그런데 이렇게 망을 우리를 쳐놔놓고 거기에다가 순놈을 한 마리 그 근처에 두면은 확실히 더 줄어듭니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있는 거나 이 옆에 있는 거나 그거는 비슷하다. 이런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 특이향이 이 순놈이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달아 놓는데요. 애들이 어떠냐면 암소들이 그 근처에 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발정이라든지 이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거기에 더 흥미를 더 가진다는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기를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저희가 미생물 부분들을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송아지에 대해서 송아지 사양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송아지 사양 관리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초유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임신 후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생물을 사용하는데 퇴비 부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바닥 관리라든지 이런 데 용이하고 그리고 파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미생물도 존재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생균제를 만들어서 급여를 한다든지 환경적인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축산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적으로 시군의 센터에 가셔서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에 있는 박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